저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성 간에는 성관계 없이 서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건강한 성생활은 파트너랑 친밀도도 유지시켜주고요.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확실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이 되고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산부인과 의사가 본 시미캔은 일반 남성과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시미켄 되게 유명하신 분이긴 하죠. 저도요, 몰랐던 게, 이게 한국 에로몰은 대부분 하는 척 하는 연기인데요. 이 일본 AV 배우는 진짜로 배우들이 연기가 아니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시마케는 9,000편 이상의 이제 영화에 출연하고 10,000명 이상의 배우와 실제로 섹스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그리고 하루에 11번의 사정을 하기도 하는 거니까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발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하는 타임도 본인이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반 남성들하고는 직업은 역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미켄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미켄처럼 하실 필요도 여러분 없습니다. 중년 부부가 권태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중년 부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이상은 같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시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저는 되게 지루함을 잘 느끼고 똑같은 거를 어쨌든 되게 지겨워해. 금방 이게 질리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못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약간 권태기가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로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맨날 같이 자고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가면서 사실 미운 정도 많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점을 너무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서로 이제 싫은 면을 자꾸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같은데 내 눈에 또 안 예쁜 것만 보이고 약점이 보여. 이 사람이 너무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아. 옛날엔 분명히 사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떨 때 보면은 사랑이 좀 식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싫은 면이 더 보일 때 어떨 때는 양말을 뒤집어 놓고 그냥 대충 던져 놓는 것도 진짜 가끔 여러분 꼴도 보기 싫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리고 보기 싫어. 자꾸 이제 서로에 대해서 말도 더 줄이게 되고 하면 공감대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통점도 없어지고,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떨어져서 같이 각자의 생활을 하다가 밤에 잠만 자거나, 또는 한 명은 일찍 자고 한 명은 늦게까지 뭔가를 해야지 되고, 이렇게 되면 공통 부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대화의 폭도 줄어들고 심리적인 어떤 친밀도가 떨어지면 몸도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권태기가 오면서 서로 좀 무관심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권태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꼭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이분과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그렇다고 체인지를 하고 짜릿한 이런 외도를 즐기거나 이런 걸 제가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지금 권태기 왔을 때 그래도 내가 생각을 조금 더 바꾼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서 마음을 또 변화를, 의외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끔 저도 써먹거나 또 환자분들한테 상담할 때 드리는 그런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말 이쁘게 하는 거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맨날 똑같은 거 밥 먹었어?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가장 좋았던 거 뭐가 있었어? 오늘 기분이 어때? 어떤 부분이 신경이 좀 더 많이 쓰였어?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어떻는지를 물어보고 관심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이분과 또 잘 지내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루에 10초 스킨십을 한번 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요. 꼴배기도 싫다, 옆에서 방구 뿡뿡 끼고 이러면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시지만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출근 전에는 1초만이라도 안아주자, 그리고 가볍게 뽀뽀라도 해주자,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그 행동으로 또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요. 저도 이런 노력을 진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저희 신랑이랑 뭐 뽀뽀 하는 거 보든 말든 또 애들이 있어도 항상 저희 신랑한테 뽀뽀를 해주고 출근을 시켜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짧은 스킨십만으로도 우리가 옥시토신이 올라가고요. 감정이 연결이 돼서 회복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부라고요. 데이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 거창한 거 아니고 그냥 뭐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도란도란 또 간단하게 저녁에라도 20분이라도 정말 산책 한번 해보고 또 밤에 뭐 10분이라도 드라이브 좋아하시면 같이 이제 운전하면서 뭐 바깥 구경도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어떨까.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정말 어떨 때는 그지 같아서 정말 싫을 때도 있지만은 또 나름 그래도 장점을 또 찾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또 좋아하고 사랑해서 장점이 분명히 있어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장점을 찾아서 또 서로 칭찬도 해주고 같은 편이 항상 되어주는 거, 나랑 이 사람이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단점이 우리 많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장점 분명히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단점을 많이 알지만 그래도 장점을 봐주고 칭찬받고 서로 격려해주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일상에 없었던 그런 이제 행동을 한 번씩 해서 새로운 파트너와 나를 발견하는 거, 그런 것들도 노력하시면 은근히 또 색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기들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강아지 고양이만 맨날 예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파트너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보고 머리도 많이 빠졌네 뭐 이렇게 한번 마사지도 해줘 보시고요. 어깨도 한번 쓰담쓰담 해줘 보시고 이런 스킨십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기울여 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발톱 깎아주는 거, 애기들도 막 발톱 깎아주지만 파트너한테도 사실은 어떨 땐 좀 이게 좀 저 나름대로의 그 애정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변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 나름의 그런 새로운 스킨십들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너무 서운한 것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 꾹 참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한번 표현해 보는 거, 너무 참지 않기, 특히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싸움은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이 파트너랑 같이 나누는 거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맨날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10년 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랑 너무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나를 바꾸고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데 그런 변화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뭐 사랑했던 사람, 권태기라고 하면 사랑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어쨌든 같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도 되고 새로운 음식이나 또 새로운 취미생활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참 이제 우리가 40, 50대나 아줌마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임장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같이 두 손 꼭 잡고 같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걸 보고 또 그 근처 맛집에 가서 밥도 맛있게 먹고 걷는 것도 운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고 꼭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이제 주말에 뭐 남편분과 즐겁게 가볍게 재테크도 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핫플레이스에 가서 뭐 젊은이들이 막 많은 막 성수나 막 이제 로데오 이런 거리 있잖아요.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 사이에 껴가지고 마치 내가 이 사람과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껴서 막 거기 물을 다 흐려놓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재밌게 즐기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파트너와의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더 또 새로운 느낌으로 더 친밀감을 느끼는 추억을 만드시면서 더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해드렸던 팁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떨 때 보면 파트너를 탓하게 되고 항상 이유를 남한테서 우리가 찾는데 스스로를 먼저 이제 좀 돌아보는 시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권태기 때 많은 분들이 뭐 상대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 어떨 때 보면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지쳐있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환자분들 보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육아
육아, 뭐 애들 입시, 집안일로 이렇게 뭐 번아웃이 확 와서 이러진 않았는지,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랑 또 내 감정을 정리하고 건강을 회복한다면 상대를 더 너그럽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생활이 중년 부부의 정신적 건강이나 관계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니까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년이라는 나이, 뭐 50대 이후 보통 이제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 굉장히 이 성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년이라는 나이가 이제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를 겪고 이러면 내가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 폭삭 늙어버리나 이런 불안감도 정말 있거든요. 이게 부부가 되면서 대부분 이제 애들을 키우면 육아, 입시도 끝내고 자녀들은 떠나잖아요. 젊음을 즐기러 뭐 이렇게 이제 독립해서 떠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년이라는 나이는 또 한국에서는 너무 젊고 아직은 활발한 연령이기도 한 그런 나이기도 하고, 너무 또 건강해요, 요즘 분들은. 그래서 건강한 성생활은 가장 소중한 이제 사람, 즉 파트너랑 친밀도도 유지시켜주고요.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확실히 사랑받는 분들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성적인 이제 만족도가 있고 성생활을 활발하게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이 되고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더 따뜻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성 간에는 성관계 없이 서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뭐 성욕이 사실 보면 50대, 60대 되면 뭐 여성분들은 조금 저하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남성은 또 사라지냐 이제 생각보다 진짜 활발하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막 남성분들은요 50대, 60대에 막 더 샘솟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 뭐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도 생기고 또 파트너를 더 좀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건강한 성생활을 한다면 우리 생활 속의 만족도라든지 이게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더 상승되실 것 같아요.